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유튜버 비트억만장자입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중요한 뉴스만을 전달합니다. 최근 스웨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며 어떤 흐름으로 바뀌어가는지, 그리고 투자자라면 어떤 입장에서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정확하고 자세한 설명은 본 유튜버 라이브 방송을 통해 들으실 수 있는 점 또한 양해 바랍니다. 작년부터 해외를 중심으로 각국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디지털 화폐면 지금의 현금을 전선상에 디지털화한 거겠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 또한 현재 존재하는 인터넷 뱅킹의 숫자와 같은 전자화폐 정도 수준이다라고 발표하고 있기도 합니다. 먼저 CBDC를 이해하기 위해선 암호화폐의 스테이블 코인을 이해해야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의 USDT는 달러와 1:1로 패깅되어 가치가 똑같이 유지되는 코인입니다. 또한 페이스북에서 만들려는 리브라 코인도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랑 CBDC랑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설명을 계속 해보겠습니다. 시장의 가치가 형성되고 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선 유동성 공급이 잘 돼야 합니다. 암호화폐도 시장이 커지기 위해선 유동성 공급이 돼야 하며 지난 반감기 전후로 어떤 형태로 진행되어 왔는지 보겠습니다. 1차 반감기 전후로 보면 처음 비트코인이 세상에 알려지고 비트코인이 거래되기 시작할 때는 달러 위주로 사고 팔았습니다. 사실 사고 팔았다기보다 화폐로 유통을 시켜보자 정도였지요. 그러다 보니 유동성이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2차 반감기 전후로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하드포크와 채굴 코인들이 점차 만들어지며 거래소 중심의 각국 통화로 비트코인을 사고 옮겨서 다른 코인들을 거래하는 시장이 형성되었습니다. 초기 암호화폐 시장보다 많은 돈이 거래되고 움직였습니다. 또한 유동성을 높인 게 마진 레버리지 투자 시장도 한몫하긴 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3차 반감기 전후로 스테이블 코인에 많은 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관, 법인, 펀드와 같은 큰 손들은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가 형성되어야 진입을 합니다. 누군가 그런 역할을 해야 하죠. 그 역할을 스테이블 코인이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럼 페이스북이 왜 스테이블 코인을 하려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전에도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테더사의 USDT가 가장 크죠.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테더의 시총이 9조 달러가 넘습니다. 이 수치는 현재 암호화폐 3위에 해당되는 시총입니다. 어마무시하죠. 테더의 스테이블 기술은 기존 암호화폐 기반에서 발행되는 토큰의 형태를 띱니다. 즉, 자체 개발 코인이 아닌 기존 장시간 안정화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코인 기술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자체 보안이나 기술 개발과 같은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테더는 현금만 잘 보관하고 토큰의 코인 수만 관리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암호화폐 시장이 한층 신뢰가 높아진 것입니다. 또한 지금은 대형 투자자들이 진입을 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준 것이고 이제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각국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인 CBDC 얘기를 하면 항상 기술 개발에 있어서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기존 시스템을 개선하는 게 가장 안정적이고 빠릅니다. 비트코인도 군사기술에서 사용하던 암호기술과 컴퓨터 데이터 처리에 사용하던 블록체인 기술을 탈중앙 금융 시스템에 적용한 것처럼요. 그러다 보니 대부분 국가에서 디지털 화폐 상용화를 위해
스테이블 코인의 성공 사례를 참고해서 개발해 나간다는 겁니다. 즉, 스테이블 코인은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의 미래인 것입니다. 지금의 스테이블 코인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의 미래라는 그걸 기억하시고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잠깐 보면 이 그림들이 이해되시나요? 이해하신다면 굳이 계속 안 보셔도 됩니다. 정부는 항상 이런 식입니다. 뭐가 이리 어려운지. 우리나라 디지털 화폐 보고서 내용은 혹시라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현금융 시스템에서 우리의 돈이 지급 준비율에 의해 어떻게 운영되고 은행이 어떻게 수익이 나는지와 디지털 화폐가 어떻게 적용될지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함을 뒤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정부는 다른 나라의 디지털 화폐 발행 동기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현금 축소, 화폐 관리 비용 절감, 금융 시스템 개선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입니다. 이 내용만 보면 딱히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없죠. 꼭 해야 하는 명분은 수익이 나야 합니다. 기존 시스템을 바꿨을 때 이익이 생겨야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발표에 아직은 필요하지 않다. 예의주시하고 있다. 라고 발표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암암리의 몇몇 은행에서 디지털 화폐를 개발하고 있으며 암호화폐 투자 관련해서 법인 계좌가 벌써 미리 열어줬다는 겁니다. 그럼 정부가 아는 디지털 화폐를 개발해야 하는 이유와 투자자가 알아둬야 하는 점에 대해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은행 입장에선 디지털 화폐의 경우 지급 준비율이 100%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보관해줘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수익이 없고 적자다 보니 마이너스 금리 얘기를 합니다. 즉, 보관비를 내라는 거죠. 그러나 앞으로 이것은 판을 까는 것일 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슈퍼노트와 같은 위조 지폐, 암거래 등을 규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통화의 유통이 투명해집니다. 또한 보고서를 보면 기존 지폐를 대체하는 수준이 아닌 지급 준비율 조정으로 추가 발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시중의 통화량이 증가될 것입니다. 돈이 더 유통된다는 건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지만 정부 입장에선 통화가 많이 유통되면 인플레이션이 오고 이 인플레이션은 잘 관리하면 국가가 성장합니다. 자산가들에겐 인플레이션이 자산 증식을 위해 좋은 역할을 하니까요.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도 보겠습니다. 현금이 디지털화되면 투자 시장에 진입하기 쉬워집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스테이블 코인 형태의 디지털 화폐라면 암호화폐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스웨덴 CBDC의 경우 프라이빗 코다 플랫폼 기반의 토큰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즉, 특정 코인의 블록체인망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화폐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자국 내 사용이 아닌 전 세계 글로벌에서 쉽고 빠르게 거래하고자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 세계 통화량 증가가 되며 자산성 투자 상품의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즉, 우리는 CBDC 적용 플랫폼 관련 코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 국가의 대표 코인이 무엇이 될지, 어떻게 협력되고 있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본 유튜브 비청만장자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뉴스를 암호화폐의 기술적인 부분에서 바라보고 쉽게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유튜버마다 각자의 투자 트렌드가 있으며 그분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암호화폐 투자자로 암호화폐는 기술이고 미래 자산으로 보고 기술적 분석과 접근을 통해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 각자의 투자 방식을 존중하고 피해가 없는 선에서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